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 내 갈등과 시의회에 대한 대응,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월간 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전임 시장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며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소극적인 행정은 채찍을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우리 송철호 시장보다는 일을 좀 많이 시킵니다. 일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파함이 일어난다든지 문제 있는 거는 제가 일절 책임 추궁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채찍을 들 겁니다.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주문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우수기를 앞두고 하수도 준설과 여름철 이용이 많은 물놀이 시설을 사전에 정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내 경영 책임자 범위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울산시 체육회 내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좀 이런 시끄러운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상태에서 체전이 잘 이루어질는지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김 시장은 이어 22석 가운데 21석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한 울산시 의회에 대해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야간에 택시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야간 택시 운영 방안과 지원을 검토할 것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큰 만큼 실효성 여부를 꼼꼼히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갑질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8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전반기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5명의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시의장은 앞서 김기환 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1 부의장은 이성용 의원, 2 부의장은 강대길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은 정치락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은 김종섭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은 이영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문석주 의원이, 교육위원장은 홍성우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8명 모두 입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7일에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 의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중구의회는 국민의힘 강혜순 의원, 남구의회는 국민의힘의 이정훈 의원,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박경옥 의원, 북구의회는 진보당 강진희 의원, 울주군의회는 국민의힘 김영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5개 구군 가운데 3곳에서 여성 의장이 탄생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이 제9대 울산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어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미래책임 교육 등 7대 공약 42개 세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 가운데 집중학년제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 구군별 마을 공동체 센터 설립과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20개 신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9대 노 교육감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주 발족한 울산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사업과 유사사업 등 세부 사업을 조율 중에 있어 소폭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제9대 울산시 교육감 1호 결재를 받은 이번 계획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 제출 5가지와 제한 금지 5가지 등 모두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체계와 공직 윤리를 확립해서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와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입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이 취임 후 1호 결재로 오는 2026년까지 노동기금 3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어제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 원의 노동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구청이 100억 원을 지역 기업과 노조, 울산시 등으로부터 출연금 2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 조직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대 때 여야 간 협치로 기초의회에 모범을 보였던 중구의회가 이번 8대는 개원 초기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까지 국민의힘에서 단독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가 개원 초기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독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또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만 민주당에 주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차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7대 의회에서 협치를 중요시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당에게 우리는 부의장,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번 중에 2번을 자리를 통크게 양보를 했죠. 지금 의장단 국민의힘 단독으로 독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치한 적이 없고. 특히 복지건설위는 국힘과 민주당 의원 2대2 구도로 민주당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부터 열 수 없게 됩니다. 당장 9월부터 결산과 추경, 예산 집행과 내년도 당초 예산까지 모두 멈추게 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협치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의회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합당한 협치점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활동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 당협위원장이 기초위의 상임위 구성에까지 개입했다며 즉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며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의회 선서조차 하지 않는 것은 22만 중구민에게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희 의장단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하루빨리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여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북구의회는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을 겪고 있고 울주군 의회 역시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불균형이 불러온 갈등은 기초의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거쳐 주민들을 위한 상생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1명 발생한 가운데 울산시가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여태의 시민건강국장을 중심으로 5개 반, 19명의 방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학조사반 내에 즉각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울산대학교 병원에 격리병상 3개를 확보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진단키트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만 15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울산의 경우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2019년 47%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에는 40.6%로 낮아졌습니다. 불만족은 11.2%에서 24.8%로 높아졌습니다.
집안일 부탁이나 대화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 조사에서도 2019년 19.2%에서 지난해 23.8%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 자유특구에 대한 실증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게놈 특구를 대상으로 대용량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슈퍼컴퓨터인 바이오 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환별 진단지표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감염병 질환자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 키트와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실증 사업을 통해 게놈 서비스 산업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제 법령 정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울산 게놈 특구는 유니스트와 테크노산단, 울산대 병원 등 5개 지역입니다. 울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어제부터 29일까지 진화와 일산해수욕장, 성남사 계곡과 베네골, 정자해변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 접객업소 55곳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와 판매, 식품 보관 온도 준수, 보관과 운반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울산 최초로 북구 공무원들이 이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북구 주민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잘 알지 못해서 혼선도 있지만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12시가 되자 불이 꺼지는 북구청의 민원실. 직원들은 일제히 업무를 멈추고 식사를 하러 이동합니다. 울산 북구는 지난 1일부터 구청 민원실을 포함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처음 실시된 점심시간 휴무제가 울산은 북구에서 최초로 시행에 나섰습니다. 민원 때 계신 분들 중에 방광염이라든지 소화기관 장애라든지 이런 건강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주민분들이 좀 불편은 있으시겠지만 한 달 안에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모르거나 알았어도 잊고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볼일을 잠깐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은 불편한 것 같네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된 지 이틀째라 아직은 불편함이 있지만 직원들의 점심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컸습니다. 공무원들도 좀 그 점심시간은 쉬는 게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뽑고 하는 데는 큰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북구청과 북구의 8개 동행정복지센터는 약 2주에서 한 달간 유예기간을 정하고 부서마다 대기조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점심시간에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고 민원 발급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은 민원 발급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구에 이어 다른 구군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북구가 시행 초기인 만큼 진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어제 현대차 노동조합을 방문해 임금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찾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임협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지난 1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71.8%의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함께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개발해서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는 최근 한국경영자 총협회, 이동근 상근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체계를 심층 진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와 해외 학계는 물론 전문기관과 함께 국가별 안전문화와 재해 실태 등을 심층 조사 분석해 임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싱그러운 꽃 함께 만발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됐던 화단에 꽃을 심는 활동을 통해 아파트를 아름답게 가꾸고 주민들 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구 소재 준공 15년이 지난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가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두 기관은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170건 이상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과제와 기업 내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조선산업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이며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과 국산화 제품 개발 등의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체 한 곳당 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울산 지역 환경소음 기준 만족도가 우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음 민원이 제기되는 50개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 환경기준 달성률이 낮 시간대는 100%, 밤 시간대는 9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 지역별로 구분해서 시간대별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환경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